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을 다 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에서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사업가, 직원, 거래처, 그리고 친구들. 하지만 그들 중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미소 뒤의 진심이 드러난다. 처음엔 웃으며 인사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몰랐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쌓인다는 것. 나는 상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삼성 상회를 시작하던 시절 새벽마다 장부를 직접 적으며 깨달았다. 쌀 한 포대, 말린 생선 한 꾸러미, 작은 거래라도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신용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적었다. 약속은 거래가 아니라 품격이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하다. 지식은 배우면 늘어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결국 신용으로 세워지고 신용으로 무너진다. 그 사실을 잊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리에서 멈춘다. 나는 늘 기록했다.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그리고 누가 감사의 말을 잊었는지. 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훗날 삼성의 문화가 되었고 신뢰가 곧 자산이라는 철학으로 남았다. 사람을 믿는 건 쉽지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지켰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약속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다. 그런 사람 곁에선 나도 배우게 된다. 말보다 조용한 태도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서 자주 보인 8가지 징후. 이건 단순한 성격 분석이 아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필터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지켜야 신뢰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늦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은 내 인생의 가장 오래된 규칙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마음도 가볍게 여긴다. 삼성 상해 시절 나는 새벽마다 장부를 적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누구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그 질문이 매일의 출발점이었다. 사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속에서 보인다. 작은 거래라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신뢰가 만들어진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회장님은 꼭 약속보다 먼저 오십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얻을 수 있지.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이에게 안심을 느낀다. 그 안심이 곧 신용이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속에 작은 메모를 남긴다. 말은 성실했지만 행동은 가벼웠다. 그 메모는 훗날 큰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작은 약속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큰 신뢰도 무너뜨린다. 나는 종종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대가 늦으면 기다리지 마라. 너의 관대함이 회사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사람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이 없으면 결국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일이 아니다.
그건 신뢰를 기록하는 일이며 자신의 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나는 매일 같은 수첩에 첫 장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시간은 나의 얼굴이다. 그 문장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 그들의 표정에는 책임이, 눈빛에는 진심이 있다. 그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킨다.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말은 더 가볍게 흘러간다. 그러나 신뢰는 여전히 약속 위에서만 자란다. 말보다 약속, 약속보다 행동, 그리고 행동보다 꾸준함이 더 강하다. 오늘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켰는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 회사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의 뿌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 회계장부를 맡은 한 여직원이 있었다. 항상 밝고 친절했다. 거래처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였다. 그녀는 약속을 자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이틀, 3일 뒤였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름을 장부에서 지웠다.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건 신뢰를 버린다는 뜻이야.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봤다. 약속은 단순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문장이 아니다. 그건 책임의 선언이다. 작은 약속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위에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함께 무너진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약속한 일을 끝낼 때까지 퇴근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밤 10시까지 불을 켜둔 채 장부를 마무리했다. 몇 달 후 나는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믿을 수 있겠군.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야. 사람은 모두 실수한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고치는 사람의 차이는 태도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되찾았다. 그 경험은 사무실 전체에 퍼졌다. 그 후로 직원들은 작은 일정 하나에도 내일 오전 9시까지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적기 시작했다. 그 습관이 삼성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총합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말보다 행동이 회사를 세우고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세상은 종종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늘 행동을 본다. 그가 약속을 지켰는가? 그가 책임을 피하지 않았는가? 그가 감사를 잊지 않았는가? 그 세 가지로 나는 사람을 판단한다. 당신은 오늘 어떤 약속을 어겼는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신뢰를 말해준다. 나는 사람의 능력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더 중요하게 본다. 뛰어난 실력도 좋은 아이디어도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순간의 표정이 조직의 공기를 바꾸고 한마디의 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운 초기였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태도를 살폈다. 그중 유능한 여성 관리자가 한 명 있었다. 손이 빠르고 판단도 정확해. 동료들 사이에서 믿을 만한 리더로 통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었다. 어제는 밝게 인사하던 그녀가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냉랭한 표정을 짓곤 했다. 웃던 얼굴이 단단히 굳으면 작업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렸고 그 리듬에 맞춰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루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왜 그렇게 표정이 자주 바뀌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공장은 내 감정을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덧붙였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능력이다.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일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회의 중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불만이 생기면 즉시 표출하지 않고 메모장에 적어 스스로 정리했다. 몇 달 뒤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생산성은 높아지고 불량률은 줄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조직을 살린다. 그녀의 변화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읽지 않으려 애썼고 일의 흐름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회의 시간마다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조직을 맡을 수 없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회사의 방향이 흔들린다. 감정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관계를 자른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감정으로 일을 망친 이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순간의 분노로 신뢰를 잃고 한마디의 말로 관계를 무너뜨렸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는 선택이다. 리더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걸 감정의 절제력이라 부른다. 그 절제가 곧 품격이 된다. 오늘 당신은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였는가?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판단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나는 감정으로 사람을 흔드는 일을 가장 경계했다. 그들은 웃으며 다가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갑게 돌아선다. 기분이 좋을 땐 따뜻하지만 불편하면 냉정하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신뢰는 언제나 예측 가능성 위에서 자라는데 그들은 언제 기분이 바뀔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미소 지을 수 있나?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장에서 감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조직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리더의 표정이 흐리면 10명의 직원의 마음도 함께 흐려진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그 감정이 타인을 흔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번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직원이 있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괜찮다. 하지만 울음으로 사람을 설득하지는 마라. 감정은 이해를 얻지만 신뢰를 만들지는 못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분노할 줄 알지만, 그것을 삼킬 줄 알고, 슬플 줄 알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관계를 지킨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믿었다. 그들은 항상 일정한 눈빛으로 말한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속엔 훈련된 침착함이 있다. 감정이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으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순간 그건 힘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나는 감정을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미소 뒤엔 책임이 없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보다 계산이 앞섰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기분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신뢰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편할 때만 웃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상황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1960년대 초 삼성물산이 성장하던 시절이었다. 한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왔다. 매일 정중히 인사하고 회의 때마다 공손했다.
그러나 거래가 끝나자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처럼 그녀는 사라졌다. 몇 달 뒤 다시 그녀가 찾아왔다. 이번엔 새로운 투자 제안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받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한 번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회사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도 함께 있어준다. 신뢰란 이익이 없을 때도 남아있는 관계다. 도움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이득이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이 나를 찾는가? 아니면 내 자원을 찾는가? 그 질문의 답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세상에는 거래로 이어지는 관계가 많다. 그러나 거래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거래로 끝난다. 진짜 인연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교환이다. 서로의 필요를 넘어 존중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오래간다. 나는 위기 때 떠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곁을 지켜준 사람,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당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필요할 때만 웃는 사람, 일이 끝나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주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그 말은 내 경영의 중심이었다. 성과보다 신뢰, 결과보다 과정, 이익보다 사람. 그 원칙이 삼성을 만들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눈빛엔 언제나 비교가 있었고 그 비교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했다. 1969년 삼성전자를 세웠을 때다. 그때 대부분의 업계 사람들은 비웃었다. 무역이나 하던 회사가 전자를 한다고 금방 망할 거야. 그 비웃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남의 조롱에서 배움을 찾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연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조직 안의 질투였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성장도 멈춘다. 그들은 동료가 승진하면 운이 좋았겠지라고 말한다.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모른 채 한 여직원이 있었다. 함께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며칠 동안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회의 자리에서도 그의 의견을 무시하며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불렀다. 왜 축하하지 않았나?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더 오래 일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실력은 멈춘다. 질투는 불처럼 번진다. 처음엔 조용하지만 마음을 태우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만 남긴다. 나는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비웃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작아진다. 그 마음으로는 큰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진짜 성공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다. 남의 성취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성숙한 성공이다. 나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곧 배움의 시작이고 삼성이 성장한 이유였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넓힌다.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갔다. 그들의 마음속엔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있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늘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배운다. 그 태도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조직을 따뜻하게 했다. 질투는 벽을 만들고 축하는 다리를 만든다. 벽은 자신을 가두고 다리는 서로를 이어준다. 인생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불편함인가? 아니면 배움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정한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의 말을 관찰했다.
그의 입버릇을 들으면 미래가 보였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그들의 하루는 늘 누군가의 탓으로 시작되고 그 불만이 쌓여 결국 신뢰를 썩게 만든다. 197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을 자주 돌던 시절이었다. 그때 손재주가 좋은 한 여직원이 있었다. 일은 잘했지만 입에서는 늘 불만이 흘러나왔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네요. 처음엔 사람들도 달래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모두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의 작업대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자네 불만이 지금 실의 매듭을 엉키게 만들고 있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손끝의 품질이 된다. 불평이 쌓이면 제품도 사람도 망가진다. 그날 이후 공장 게시판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붙었다. 말은 품질이다. 그 문장은 수십 년 동안 삼성의 사내 교육 슬로건으로 남았다. 나는 그 문장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힘든 일을 말로 흘리는 사람과 묵묵히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거리를 만든다. 불평은 독이다. 그 독은 천천히 퍼져나가 조직의 분위기를 탁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결코 큰 성과가 날 수 없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 하나를 가져오라. 불평만 하는 사람은 길을 막지만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은 길을 연다. 어느 날 신입 여직원이 찾아왔다. 회장님,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불평 대신 해결책을 생각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다. 그녀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다. 몇 달 후 그녀는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 하나가 주변 공기를 바꿨다. 말에는 힘이 있다. 감사의 말은 에너지를 만들고 불평의 말은 운을 막는다. 나는 그걸 말의 기운이라 불렀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감사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의 온도를 올린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말로 채워졌는가? 불평인가? 감사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 무서운 건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현명해 보이지만 막상 일이 틀어지면 손가락은 늘 다른 사람을 향했다. 1970년대 중반 삼성물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출 서류가 잘못 처리되어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은 젊은 여성 과장이었다. 보고서를 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서류를 확인한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누가 시켰던 최종 확인은 자네가 한 거 아닌가?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책임을 나누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를 즉시 해임하지는 않았다. 대신 3개월 동안 현장 실습으로 보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결정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내 앞에 섰다. 회장님, 모든 결정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이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자주 말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나를 찾는 조직은 절대 커질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를 묻는 조직만이 성장한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사람은 배움을 잃고 신뢰를 잃는다. 한 번은 회의실 칠판에 책임나라고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한 글자가 바뀌면 회사는 무너진다. 책임너가 되는 순간 기준은 사라진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남을 탓하면 거기서 멈춘다. 자신을 돌아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이 삼성의 핵심 인재 원칙이 되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태도가 곧 신뢰를 만든다. 나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 옆에서는 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그들은 먼저 숨기 때문이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수를 발판으로 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신뢰는 언제나 나에서 시작된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회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위기에서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확신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예의에 바르고 깔끔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사람, 그들의 마음엔 온기가 없었다. 1960년대 말 삼성의 인원이 점점 늘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본사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추운 새벽에도 가장 먼저 출근해 불을 켰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저분께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말로 해야 전해진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원들은 작은 일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게 가장 위험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식는다. 나는 모든 회의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리더의 언어였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노력을 모른다. 남의 노력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감사는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모여 신뢰를 만든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성과를 낸 사람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높이 보아라.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본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삼성의 경영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이 짧은 문장이었다. 감사는 조직의 첫 번째 에너지다. 감사가 사라진 곳엔 냉기가 생기고 냉기가 쌓이면 결국 서로를 탓하게 된다. 그 탓이 커지면 신뢰는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 말을 의식적으로 남겼다. 작은 일이라도 반복이라도 매일같이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는가?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감사는 말로 해야 한다. 그때서야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이 신뢰를 남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남게 된다. 감사하는 태도는 신뢰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멀리 가지 못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눈을 먼저 본다. 눈은 입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지 아니면 교만으로 흐려졌는지는 눈빛에서 드러난다. 겸손한 사람의 눈은 부드럽다. 배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줄 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의 눈은 차갑다.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려 든다. 1970년대 말 나는 신입사원 교육장을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늘 사람들의 눈을 관찰했다. 어느 날 한 여성 신입이 눈에 들어왔다. 말도 조리 있고 학벌도 뛰어났지만 눈빛은 위태로웠다. 상대가 말할 때마다 눈을 치켜뜨고 연장자의 조언에도 미소 대신 냉소가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녀를 불렀다. 자네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 하지만 눈이 너무 위에서 아래로 본다. 그녀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나는 담담히 말했다. 눈은 입보다 솔직하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잡게 만든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변했다. 회의 중에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언을 받을 때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사람들은 그녀를 눈빛이 따뜻한 리더라고 불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눈빛의 높이가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눈빛이 교만하면 실력도 가려진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반대로 겸손한 눈은 모든 것을 배운다. 진짜 리더는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늘 배우려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 눈빛 속엔 존중이 있고 그 존중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의 눈은 거울이다. 그 눈에 비친 상대의 마음이 결국 네 인생을 비춘다. 오늘 당신의 눈빛은 어떤가? 교만인가 존중인가? 그 답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말해준다. 사람을 제대로 보면 인생이 편해진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고단해진다. 나는 평생 신뢰를 기준으로 사람을 골랐다. 삼성상회에서 함께 장부를 적던 동료, 눈으로 배운 공장 인부, 책임을 지는 임원들. 그들이 있었기에 위기가 와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까지 이야기한 8가지 유형을 기억하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으로 사람을 흔드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감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다. 세상에는 고쳐야 할 사람보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숨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라.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신뢰받는 인생의 첫걸음이다. 인간관계는 거울이다.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신뢰, 그리고 신뢰보다 더 강한 것은 감사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그 판단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